국민연금이 어제 공청회를 열고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이사 해임 요구 등 경영 참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영 간섭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어제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중점 관리 기업,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업에는 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치게 배당이 적거나 성과에 비해 임원 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이 횡령 배임 등 법령상 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들이 그 대상인데요. 국민연금은 먼저 이런 중점관리 기업들과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해서 이사 해임 주주 제한을 상정하거나 특정인을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의 이사가 횡령 배임 유죄가 확정되면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전문위원회 평가와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이 사안별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책정되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사 선임 등의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기관 투자가가 이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인 건데요. 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더 쉽게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의 99.9% 국민연금 측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입이 되고 나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사 선임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고서와 이 가이드라인의 생명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이렇게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만큼 운영 책임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는 300개가 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이 주총 거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자리는 이제 발표한다는 자리보다는 공청회 자리다 보니까 반대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권 입맛에 맞게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결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는 건데 이 가장 큰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이 투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장기적인 양상보다는 단기적인 양상을 보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정부기관이 수많은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의 구조로 의결권 구조의 어떤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렇다 보니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이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 기금운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